안녕하세요. 시니어 복지 성장 나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과 복지 혜택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필수 조건을 몰라서 매월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돈을 놓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재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2026년에 새롭게 재신청하거나 확인해야 할 시니어 복지지원금 중에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 3가지와 재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당장 확인하세요. 첫 번째, 소득 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지원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함께 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환산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산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예금을 쓰거나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자동차를 팔았다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무조건 재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이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모르시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예상 금액이 나오니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 주소를 실거주지로 변경하세요.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주민등록 주소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서울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아직 시골에 그대로 두신 분들 계시죠? 또는 자녀 집에 얹혀 살면서 주소는 옮기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각 지역마다 시니어를 위한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문화비 지원 등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이런 혜택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주소지 확인을 못하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실제로 살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은 전라도에 있다면 경기도의 시니어 복지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시고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 이전 신청하세요. 주소 이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전입할 주소의 임대차 계약서나 거주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주소를 옮기면 이전 지역의 혜택은 끊기지만 새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옮기는 게 이득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등록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필수 조건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시니어 복지 심사 시 가장 민감하게 보는 재산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 여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특히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의 대형차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복지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차가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 가액 평가에서 0원으로 처리됩니다. 아무리 비싼 차였어도 10년이 지나면 복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 생업용 화물차, 8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차량 소유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차량이 장애인 보조용이면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외 규정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차량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신청 방법과 체크리스트. 자, 이제 오늘 배운 3가지 조건을 확인했다면 재신청할 차례입니다.
재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 관련 서류 등기 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소득 관련 서류입니다. 미리 전화해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는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필수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기준 확인하고 재산 변동 있으면 재신청. 둘째, 주민등록 주소를 실거주지로 변경. 셋째, 자동차 등록 기준 확인하고 예외 규정 증명. 이 3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소중한 나라의 지원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